네, 2교시 이어갈게요. 어, 앞타임에서 르네의 초현실의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초현실의 그림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는 아니다.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굳건하게 하고 또 현상에 대한 부딪힘, 깨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해 가면서 진정한 정신적 자유로움을 얻어보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르네의 그림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당대 르네의 그림은 굉장히 지탄을 받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은 상징의 이어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믿고 신뢰하다가 어떤 현상들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서 해소해 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징을 읽어내는 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거를 우리의 예술로 재해석한다면 알고 있는 것의 많은 영역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죠. 르네의 초현실적 그림과 르네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본다면요. 그 다음에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내재함을 상징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읽어내는 힘을 갖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재함이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사람 잘 알아. 그런데 얼만큼 알까요? 사실 우리도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런데 조금 가깝다고 조금 안다고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속성들은 정말 다양한 결이 있을 것이고요. 그걸 이해한다면 조금 더 우리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먼발치에서 바라본다면 갈등도 다툼도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현상, 그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현상들이 내재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읽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죠. 그러니까 그 상징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이면도 바라보는 힘이 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 르네가 표현한 여러 가지 예술품들을 보면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되게 만족스럽고 많이 갖고 많이 높아지고 비대하고 이런 것들을 더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누림은 허무하고 허물어지기 쉬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신적 충만함을 갖고 예술에서 다져진다면 결국은 물질적인 것으로서의 부딪힘, 깨짐을 정신적 충만함이 있을 때는 훨씬 더 버티기 쉽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결국은 물질적 충만함과 정신적 충만함의 사이에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술로서 백신을 많이 맞고 나의 정신적 건강함을 다져지면 현실에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힘이 훨씬 더 생기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훨씬 우리가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을 구현할 수 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림책에는 초현실의 그림들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잠깐 소개해 볼까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의 한계, 무무시의 달그네 같은 경우 어때요? 달나라로 가죠? 현실에서 달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집단체 이동해 나갈 수 있나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의 동기로 인해서 달나라로 갑니다. 그것 자체가 무무시의 달근에에서 아주 잘 나타나죠. 그러면 음,
인간이 달나라로 가는 것들을 그려냈을 때 공감대가 훨씬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현실의 그림을 그렸겠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어느 좋은 날도 아주 그런 부분에 경계의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우리들에게 작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합니다. 프리다 역시 그래요. 프리다는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철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오고 그가 갖고 있는 결핍 그런 것들을 아나후안이 그려놓았을 때 굉장히 초현실적 그림을 많이 그려요. 프리다 자체가 초현실의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프리다를 연구하고 그린 아나후안은 이제 그걸 리메이크한 그림이죠. 원래 프리다의 그림에 아나후안이 다시 재생산한 그림을 보면은 프리다 그림책에는 그런 게 잘 드러나 있어요. 이거는 한밤의 선물인데 하나하나 볼까요? 이렇게. 네. 프리다의 몸의 신체의 부자유로움을 목발을 짚는다거나 휠체어를 탄다거나로 그리지 않고 가시덤불로 칭칭 동여맸고 얽매여 있는 그림으로 구현해 놓았어요. 되게 멋져요. 이건 아까 제가 설명한 거고 한밤의 선물 같은 경우는 새벽, 아침, 낮, 저녁, 밤 시간이죠.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형이에요. 그런데 그림으로 시각화시켜서 초현실로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벽이라는 그림 속에 이렇게 어떤 그 토끼를 그 한밤의 그림 속에 토끼는 까만 토끼여서 보이지 않게 해놓고요. 각 시간대별로 색채를 이렇게 입혀놓았어요. 그리고 형태가 진행되게 그려놓고요. 한밤의 선물 여러분들이 그림책을 봐서 보면은 초현실의 그림들이 얼마나 시각화해 놨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커다란 오늘의 주제책으로 진행해 볼게요. 네. 명수정이 지었고 글로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명수정 작가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이 그림을 구현해 놓았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저는 작가 강연 때 명수정 작가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작 과정을 쭉 설명해 놓았어요. 저는 작가 강연을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작 과정을 참고로 할 뿐이지 서사를 제가 읽어내는 것은 거기에서 도움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 제작 과정을 표현해 놓은 것을 제가 듣고 그거는 내가 읽는 상징에 약간의 도움은 받아도 제 상징에는 연관이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작가가 해놓은 말을 얘기해 준다면 사람들은 늘 크고 멋진 것을 원한다. 더 큰 것을 낳기 위해 지구처럼 커다란 세상에 보이지 않는 낚싯대를 던져놓고 큰 것을 낚을 것을 외쳐댄다. 햇빛에 반짝이는 바닷물에 윤술처럼 빛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순간순간에서 발견하고 그 찰나들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아름답게 이을 것이다 라고 이제 작가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는 큰 것, 커다란 것, 더. 이 지구라는 삶, 지구는 결국은 우주는 내가 눈을 뜨는 순간에 형성되잖아요. 그 지구 안에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순간순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이 책에 구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림책의 초현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인물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엮어 나가야 되고 초현실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도 한번 연관지어 보겠습니다. 자, 표지부터 이렇게 낚시로 낚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뒷면지,
앞면진이 이렇게 있고요. 제가 책으로 뒷면지를 찍어 보았더니 초현실이에요.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물고기들이 모두 이런 알록달록 색깔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앞면지는 현실을 구현했다면 뒷면지는 초현실로 낚는 것들을 색채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림들을 설명한다면요.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결 치는 것들 같죠. 섬세한 촘촘한 선, 그리고 창보다 훨씬 큰 기린의 목, 당장의 현실에서는 기린의 갖고자 하는 더 크고자 하는 욕망,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린의 방이에요. 색채는 없어요. 작가는 본인의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인가 지금의 큰 벽에 붙여진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색채가 없어요. 색채가 없다 보니 지극히 현실적인 거고, 그래서 인간의 방의 무채색은 물질적 만족을 원하는 인간의 내면을 구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색채예요. 큰 것을 원하다 보니 어떤 마음 안에 있는 충만함,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내면이 색채로 나타나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 방에 색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소중함, 기쁨, 감사함 등 일상의 행복을 느낄 때의 채색으로 변화되는 뒷그림에 들어있어요. 네. 이제 첫 페이지 커다란으로 여기에서 나간 거죠. 자, 연결돼요. 여기서 내다봅니다. 방에서. 이 창에 고개를 내민 거죠. 그리고 더 큰 걸 찾아야 되겠어. 여기도 충분히 큰데 더 큰 걸 찾아야 되겠어. 하고 나가죠. 어디로? 바다로요. 두어 절의 텍스트는 더 커다란이란 것을 더 해석해 보면은 더 큰 거, 더 많이, 더 높이. 글자의 위치와 기린의 방향도 한번 봐볼까요? 기린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 크고 많은 것들을 따돌리듯이 앞쪽을 향하여 가고요. 오른쪽에 배치해 놓았어요. 이 낚시에 해서 넣을 가방은 엄청 작고요. 자, 여기에 넓은 바다 봐 보세요.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런데 기린과 배와 낚시는 얼마나 조그만지. 아마도 이 넓은 세상, 이거는 저는 넓게 다층적 해석을 하는데, 우리 세계 안에 있는 넓은 세상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시간들, 영겁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엄청난 이야기들. 어쩌면은 이 넓은 세상, 많은 시간 스펙트럼 안에서 획일화된 현대인의 의식을 읽을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은 더 크고 더 많이, 더 넓게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 또 갖고자 하는 의식, 이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잡아요. 낚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 안에 낚는 것들은 어린 시절에 갖고 놀았던 것들이에요. 이건 더 어렸을 때 천으로 된 종이 인형, 그리고 책,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죠. 한때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회전목마, 오르골이죠. 커다란. 그런데요, 커다란 반복의 외침일수록
배 이런 것들은 아주 작고 낚아 올려진 것들은 아주 크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욕망이죠. 욕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작아요. 그런데 내가 가졌던 것들의 기억과 추억들은 얼마나 크게 차지하고 있을까요? 낚아진 것의 크기와 욕망은 아주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죠. 여기에서 비로소 분리됩니다. 낚아 올린 것과 욕망으로 상징되는 배와 기린 분리돼 버려요. 낚아진 것에. 이거는 배와 낚은 것과의 분리는 어쩌면 자기 성찰 돌아봄의 과정으로 진입한 거죠. 수많은 것들을 낚고 보았는데 실제로 낚았을까요? 상징이죠. 추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에요.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커다란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함 속에 성장하고 있는 거죠. 돌아보죠. 자기 내적 세계와 직면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찾고 원했을 때는 낚은 것과 이렇게 줄이 이어져 있는데 여기는 드디어 분리됩니다. 작가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이때부터는 분리되고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낚아 올리는 것들이 하나하나 시간 여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르골에 대한 소중한 곰인형들, 장난감 자동차, 딸기 우유, 딸기잼들 이런 것들을 펼친 그림으로 놔두고요. 이게 얼마나 내가 소중했는지를 알아내요.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살아온 흔적들, 내가 살아온 시간들, 얼마나 그 많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많은 사람들과 만났고 많은 일을 이루어냈고, 예. 그로 인해 내가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내가 이 모습에 과연 더 큰 것, 더 많은 것들을 치중하고 살아가는 것들보다 내가 살아온 흔적들, 기억들, 그리고 생각들, 정신들, 내면 세계로 들어간 순간에 아, 내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간인가. 그리고 다시 나를 재구성하는 거죠. 재구성하는 것이 그림에서는 리사이클링 되어가서 자기가 낚았던 것들을 가지고 천정과 상자리에 또는 벽에다가 다시 구현합니다. 아름다운 그림 채색으로. 그래서 진정한 소중한 것들은 어떤 거예요?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그 시간에 살아온 나 자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을 해왔고 추억을 가졌고 이런 것들이 또 나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살아왔던 사람과 지금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이 책은 두 가지 큰 의미로 전개되는데요. 하나는 정신적 충만함의 부재, 물질적 충만함만을 추구했을 때 나는 얼마나 결핍되고 외로워지는지 무채색이 바로 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적 충만함으로 돌아왔을 때 벽에나 상제리에나 그림들이 얼마나 예뻐지는지 아름다워지는지.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르네도 그랬고 이 그림도 그렇고 이면을 들여다보면 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를 재인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큰 것을 추구함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 잣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성실하게 시간을 살아온 나죠. 그 나에게는 그 시간을 함께 이루어는 내는 그 대상들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축은 물질 만능 산업화의 폐단으로 우리는 늘 버리기를 좋아해요. 새로운 걸 가져오고요. 새 것을 갖고 오면 헌 것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 헌 것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리사이클링하고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새롭게 구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트를 살펴보았고요. 초현실의 그림으로 우리가 이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정신적 충만함을 가져올 수 있는 것과 함께 인문학의 확장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나의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가. 네, 시간 여행자의 아내라는 영화는요. 남편이 아이가 5살 땐가 죽거든요. 총 맞아서. 그런데 이 남편은 더 오래된 과거, 과거. 그래서 아내가 소녀였을 때도 만나요. 시간 여행으로. 판타지죠. 그리고 결혼했을 때, 그리고 낳았던 자녀를 만나면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연결해 주어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영화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선물 받냐면 내 시간을 잘 살아가자.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심리학은 이렇게 매 시간 정말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왜 그럴까?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면 행복을 느끼는 연습을 해볼까? 라고 하면서 이 에세이가 진행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매 시간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소리내집 꽃밭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남의 그 타자가 갖고 있는 것들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자가 갖고 있는 것들을 흉내내려고 하다 보니 나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재발견하게 돼요. 다 맥을 같이 하죠,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그 커다란의 그림책을 통해서 그걸 연결하기 위해 르네의 초현실의 그림도 만나봤고 그로 인해 우리가 연습할 건 뭐냐면 눈에 보여진 것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연습하고 맞지 않는 것들, 틀어지는 것들, 모순된 것들 속에서의 내 정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보았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잣대 속에 있는 커다란을 추구하다가 황폐해가는 우리 마음.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내 시간의 소중한 시간들을 연결해 보니 얼마나 내가 멋지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연결되는 시간의 소중함, 행복을 연습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가을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 속에서 내 안에 갖고 있는 정신적 충만함을 나와 대화해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나에게 쓰담쓰담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